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 붙은 안내문이 화제입니다. 30분 이상 좌석을 비울 경우 직원이 자리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그 카공족한테 관대했던 스타벅스가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라고 이제 호응이 있습니다. 네, 가공족이라는 이제 카페에서 죽치고 공부하는 듯한 네, 사람들. 손님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해당 안내문에 대해서 스타벅스 관계자는 도난 안전 이슈로 인해서 이제 안내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점주들은 좀 반기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카공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카공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가공족 가운데 자리 차지하고 집 놓고 어디 가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허다하다고 합니다. 예. 그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봐도 그렇고 몇몇 점주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그걸 디폴트 값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 와서 이제 집 앞에 카페를 찾아와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거나 그 옆에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먹고 오거나 그러니까 물론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나가진 않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지는 다 파악을 할 수 없지만 상당히 흔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뭐 카페에서 오래 공부를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작업물을 가져와서 안방처럼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카공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래서 화제가 됐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뭐 집에서 쓰고 있는 데스크탑 그 대형 모니터를 아예 가져와서 설치를 해놓고 작업을 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아, 실화예요 이게? 네. 실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프린터기와 A4 용지 묶음을 아예 가져와서 인쇄물을 출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건 진짜 예외적인 경우 아니에요? 네, 물론 예외적이었기 때문에 화제가 돼서 저것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사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점주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조금 단순화하기가 쉬울 텐데요. 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최근에 카공족이 왜 싫을까라는 질문에 투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달린 점주들의 댓글을 보고 이제 좀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기본적으로 회전율과 수익 창출을 생각하면 당연히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1,9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8시 50분에 와서 오후 5시까지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1인 혼자 와서 다인석에 앉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을 놓고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난감하다라는 거고 이걸 좀 재질을 가하지 않고 놔뒀을 때 이제 이 카페가 노트북을 하기 좋더라라고 소문이 나면서 그 카공족이 대거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점주가 어떻게든 대처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난감한 상황은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는 거죠. 다른 손님들이 왜 눈치를 봐요? 그 카페가 독서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공족이? 말해서 네, 소음에 민감한 경우인데요. 오. 그러니까 옆 테이블 손님들이 대화를 하거나 좀 가끔씩 큰 소리가 났을 때 뭐 째려본다거나 한숨을 쉰다거나 네. 해서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책상을 내리치거나 이제 다짜고짜 찾아가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안 보이세요? 라는 식으로 시비가 붙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 있는 손님들도 상당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카페에 처음 들어오는 손님은 공부방인가 봐 하고 나가서 다시는 안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정 케이스가 근데 이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카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전세나 있냐? 이렇게. 싸우잖아. 아무튼 점주들은 어떻게 대처한답니까?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내문을 붙이거나 이제 구두를 전달을 하는 방식인데요. 뭐 가령 입구나 벽면에 2시간 이용 제한이 있다라던가 뭐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에는 구두를 이제 찾아가서 음료를 추가로 주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이제 물건 도난 우려도 있고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자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너무 과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내가 내 돈 내고 이용하는데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리뷰 테러를 좀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도 리뷰 테러 네, 발생을 하고요. 그 한 점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민원 넣은 거예요? 네, 민원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조치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손님 민원을 넣어서 공무원이 조사를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 사업장인 만큼 점주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전달을 했지만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점주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은근히 눈치 줄 수도 있잖아요. 점주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암묵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음.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가령 전기 사용을 차단하는 게 좀 효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콘센트를 아예 없애거나 뭐 덮개로 덮어버리거나 뭐 와이파이 속도를 아예 느리게 설정을 해놓는 경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페에 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차단을 한다는 건데 사실상 이게 요즘에는 좀 안 통한다고 합니다. 와이파이를 못 써도 개의치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요. 덮개로 덮어놔도 이거를 몰래 이제 열어서 몸으로 가리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가공족을 포용하기로 한 점주의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손님을 가려받지는 말자. 그럼 우리가 좀 더 해주면 되지 않겠냐 해서 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콘센트 빵빵하게 꽂아가지고. 네. 근데 거기에 오히려 잘 안 앉아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 죄송한데 그 혹시 이쪽에서 해주실 수 있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좀 기분 나빠 하시는 분도 있죠. 그냥 나가버리시거나 네 하고 이제 안 옮기시거나 일행이 올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일행은 오지 않는 거죠. 네, 참 점주분들 참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